안녕하세요. 지속가능발전소의 홍정민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10월 29일부터 11월 4일까지 기업의 ESG 사건 사고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정보통신기술이 239건으로 산업 내에서는 KT의 기사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자유소비재 서비스가 54건, 필수소비재 제조가 43건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KT는 대규모 통신장애가 있었죠. 지난주에 저희 위클리에서도 첫 번째 기사로 다루었었는데요. 그 이후로 KT는 보상안을 발표했습니다. 장애가 발생한 89분의 10배 수준인 15시간 기준으로 보상하고 11월 이용분에서는 일괄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KT는 전국 3,500만 회선에 대해 최대 400억 원의 보상액을 추산하고 있고 약관을 뛰어넘는 최선의 보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고객들이 받는 보상액에서 보면 어떨까요? 점심시간에 장애가 발생했기 때문에 결제를 하지 못한 손님들이 밀려있고 점심 장사를 하는 소상공인들은 더 이상의 고객을 받지 못하고 돌려보내는 일들이 빚어졌는데요. 피해에 대한 보상액은 월 5만 원의 이용료를 내는 기준으로 약 8천 원의 수준의 보상액입니다. 가입자의 실제 피해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KT의 기업 리스크는 4.8로 심각 수준입니다. 자유소비재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이마트, GS 리테일, 쿠팡 등 다양한 기업들의 사건 사고가 이어졌는데요. 이마트와 GS 리테일은 진성식품의 순대 제품이 회수되어 소비자 문제, 공급망 리스크가 제기되었습니다. 진성식품의 순대 제조 현장이 벌레 순대로 논란이 되어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텐데요. 뉴스에 보도된 진성식품의 공장에서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순대를 만드는 정황이 그대로 잡혔습니다. 천장에서 떨어진 물이 순대 재료에 들어가고 검은 벌레들이 기계 주변에 퍼져 있는 부분들이 보도되면서 식약처는 이마트, GS 리테일 등 14개 업체가 판매한 순대 39가지 제품에 대해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진성식품의 대부분의 제품들은 식품안전관리 인증, 즉 해썹을 받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의심 없이 구매를 해왔을 텐데요. 이로 인해 해썹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해썹 인증은 소비자가 식품을 안전하게 먹기 위해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과학적, 위생관리 체계로 원재료의 생산부터 제조, 유통까지 모든 과정이 관리됩니다. 인증을 받기는 상당히 까다롭지만 사후관리는 어떨까요? 인증받은 업체는 수천 곳이지만 실제 사후관리의 심사관은 30명 정도밖에 되지 않고 연 1회 정기평가의 경우도 사전 예고를 하고 방문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인증의 사후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고 이마트와 GS 리테일은 공급망 관리에도 주기적인 ESG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맘스터치의 사건 사고로 현재 이 기업의 리스크는 2.7로 높음 단계입니다. 맘스터치 사건은 지난 3월부터 시작되는데요. 맘스터치의 한 점주가 가맹점주들에게 점주협의회 가입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그 내용에는 매출 하락에도 본사가 원재료 가격을 올린 것에 대응하자면서 협의회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이후 본사에서는 일방적으로 이 가맹점에 물품 공급을 중단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다음 달인 4월 맘스터치는 이 가맹점주에게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는데요. 맘스터치가 최근 다시 논란이 된 것은 가맹본부 임원이 이 점주에게 찾아와 나눈 대화의 녹취록이 공개되었기 때문입니다. 녹취록에는 협의회를 무력화시키는 방법을 자세하게 나열하였고 점주들이 단체를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회사 내부적으로 체계화되어 있었습니다. 맘스터치 임원은 가손공헌점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가는 가맹점 계약 해지입니다. 그 다음 손은 손해배상, 공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면 시간이 몇 년 흐르고 그 뒤에 언론 보도가 되면 반박 기사를 낼 것이고 점주협의회는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다른 회사의 사례를 설명하면서 공정위에서 몇 억의 과징금을 받고도 협의회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에 경기도는 맘스터치가 점주들이 단체를 만드는 활동에 대해 반복적이고 계획적으로 방해한 사실을 확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습니다. 현재 맘스터치는 꾸준히 리스크가 상승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필수 소비재 제조입니다. 남양유업은 올해 불가리스 논란부터 시작해서 M&A 결렬, 또 여성에게 임신 포기각서를 쓰게 했다는 논란까지 여러 번의 이슈가 있었는데요.
최근 사내이사를 선임하려던 임시주주총회가 무의로 돌아가고 국세청 세무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홍 회장 일가의 회사 자금 유용 혐의, 불가리스 발효유의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 과장에 대한 주가 조작과 관련된 내용을 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남양유업의 기업 리스크는 3.7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마지막 이슈입니다. 요즘 아이스크림 값이 많이 비싸고 저렴한 아이스크림을 찾으려고 해도 가격이 비슷비슷했던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빙그레, 롯데제과, 혜태를 포함한 6개 업체가 2016년부터 가격을 담합해왔기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제재에 나섰습니다. 지난 2007년에도 빙그레, 롯데제과, 혜태제과, 롯데삼강 등 4곳이 빙가류 값을 담합하여 4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불공정 관행 리스크가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오늘의 ESG 위클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